네, 보다 구체적으로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미국 시장이 요즘 좋아요. 지난주에 좀 올랐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난주 미국 시장이 막판에는 올랐는데 월봉에는 변화가 전혀 없어요. 지난주는 이제 아시겠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 엇갈린 실적이 있었고, 또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마지막으로 나온 게 무역협상 이제 최종 합의가 어느 정도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최종 합의라는 게 1단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일부에 한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고도 이 정도까지도 했는데 주가가 치유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 미국에서는 이 무역협상 가지고 중국과 싸운 게 거의 2년이잖아요. 2년 정도 됐는데 2년 되고서 최저합의 기대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긴 올랐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정도의 상승은 전혀 없었다. 결국은 기대치에 의해서 시장이 오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추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죠. 물론 장기적인 상황으로 보면 추세가 우상인 상황인 건 맞죠. 그러나 오랫동안 고점에서 머물고 있는 그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의 무역협상이 정말 미국 시장을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가져야 될 것 같다. 특히 금리도 2번을 내렸죠. 금리도 내렸고 또 무역의 협상에도 어느 정도 진전이 보이는 상황이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미국 시장이 어쩌면 분산하는 과정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주가는 힘을 모아서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서 고점이 되면 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산하는 과정 속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무역협상가 마무리가 되면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추가적 금리 인하가 많이 진행됐을 때 주가가 더 못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한 위험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파국으로도 갈 수 있다.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 시장은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런 얘기 했어요. 10개월 이 얘기를 한번 슬쩍 지난번 던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는 일목균형표상으로 기간적으로 최고치를 잡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파동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무역협상이 지금 진전되는 과정, 그다음에 금리를 2번 내려서 이제 추가로 더 내릴 수 있는 상황까지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조한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견조하다는 의미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야, 정말 미국 시장 강하다. 근데 그 강하다는 의미가 현재 이 모습을 처음 보신 분은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보신 분 입장에서는 생각이 좀 다르죠. 도대체 이 추세선을 왜 못 넘어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추세선 이렇게 쫙 그어보시면 이걸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역협상, 국채,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는데 그걸 다 버티고 올라왔잖아요. 금리까지도 내렸어요. 그렇죠? 근데도 이 자리예요. 그 얘기는 지금 미국 시장이 정말 큰 기로에 들어선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추가적 금리를 한 2번 정도 더 하고 어느 정도 이것이 더 진전되는 무역협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간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하방 리스크를 생각을 정말 크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전화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그냥 올라간 다음에 해라.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어떠냐?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대신증권에서 나왔지만 리포트가 11월에는 1900에서 2100 이렇게 가두리권 뒀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다라고 한다면 굳이 지금 이 시장을 가지고 공격적 매매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몰 딜이 완전히 되고 그다음에 금리를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그 상황에서 주가가 올리는지 그게 기술적으로는 10개월 사이에 변화가 다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빠지게 되면 엄청나게 빠질 거고요. 엄청나다는 것은 이게 다 깨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서 돌파가 이루어져요.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서 이만큼이 더 가거나 1.5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사실은 지금 투자는 공격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냥 지켜봐도 기회는 계속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말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성장이 지금 올해 2.4에서 계속 떨어져가지고
2% 밑으로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것 때문에 한국은에서 국내 성장률이 약간 저성장되는 것 때문에 추가 인하에 대한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전망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최초에는 제가 금리를 빨리 내리는 게 좋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6, 7개월 지나고 얼마 전에는 제가 무슨 말을 드렸냐면 이제는 금리를 굳이 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와 지금과 경기 사이클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출이 그래도 버텼어요. 좀 버텼기 때문에 돈을 풀어주면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빨리 금리를 내려서 시장 대응이 맞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은 너무 많이 빠진 상태인데 이게 되돌리는 모습이 보이질 않는데 금리 인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그냥 공포탄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시겠지만은 전통적인 어떤 완화 방법, 비전통적인 완화 방법 이 두 가지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이 통화정책이잖아요. 이 통화정책에서 카드를 만약에 써버린 상태에서 주가가 못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 시장이 굉장한 위험함으로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 굉장한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시장에서 영업이익이 나는 기업들은 환율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수출은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환율을 올라가고 또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미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보다는 지켜보다 차라리 주가가 빠지더라도 지켜보다가 확실한 터닝 포인트, 예를 들어서 미국이 스몰 딜이 됐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점, 뭐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게 더 빠르지 그때에도 늦지 않을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좀 의외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추가로 시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했을 때 금리 역전이 점점 폭이 커져 버리기 때문에 정말로 외국인이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죠. 두 번째는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 돈이 구석구석으로 갈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으로서는 분위기를 형성했지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결국 제로금리를 볼 거다. 제로금리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 모습을 한번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근데 사실은 미국 모습을 보면서 따라갈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미국과 별도로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의문점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그거에 대한 시장의 방향성은 그때 가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금리 인하를 선제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별로 좋아 보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시장에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거의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도 연기금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형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오랜 간 지금 이렇게 높은 가격, 일정 가격에서 이렇게 계속 행보를 하고 있어요. 차트상으로요. 근데 오늘 장중한 때 올랐죠. 올랐는데 지금 약 3포인트로 밀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도 지금 이 상태의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갭이 4개는 메웠어요. 요 하나로요. 근데 여전히 갭은 3개가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과거사를 보면 갭은 1개는 유효하게 놓고 갑니다. 2개, 3개는 놓고 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음봉으로 계속 올라오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지만 쉽지 않은 국면에 접어든 코스피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목균표에서 제가 이제 아마 오랜만에 시간론을 적용했는데요. 요 저점에서 실제로 출발은 이 자리에서 출발했잖아요. 이 자리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오늘이 42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변곡일이고요. 첫 번째 주가가 쭉 빠질 때의 고점,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이 딱 65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도래한 거죠. 만약에 여기서 양봉을 왕창 세워가지고 200일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추세 강화 형상이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지난번에 삼성전자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하고 가서 연계해서 결국 갑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 제가 이 선을 하나 그어놨었잖아요. 이 선을 그어놓은 거 보면은 여기서 돌파가 됐을 때 저는 이거 진짜인가 뭔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밀어버렸잖아요.
밀어버리기 추세선을 그대로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굉장히 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삼성전자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기금이 유일하게 건드리는 종목이 두 종목입니다. SK,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 두 종목에서 거의 돈을 몰빵 투자를 하다시피 하면서 시장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의 흐름을 꼭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아까 말한 추세 강화가 나올 거고요. 돌파가 못하면 결국은 지금은 굉장히 하락 압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공간에 계속 유지되는 상황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금강산 관련돼서 속보가 좀 들어와 있네요. 지난주에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시설 철거에 대해서 관련 의사를 전달해 왔었죠.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실무회담으로 협의를 하자고 역제안했다라는 소식 전해집니다. 지금 대북 관련주 낙폭을 좀 축소하고 있는데요. 북측에서 또 어떤 답변을 내올지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남은 오늘장도 MTN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